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오늘은 69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맞아서 저희 돌직구쇼도 생방송으로 특별한 순서 준비했습니다. 현충일, 조국을 지킨 선열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한자로 풀어봐도 이 조국에 대한 이 충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 부유한 대한민국을 위해 피를 흘린 우리 선열들을 생각하며 기리는 날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날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지금의 이 부유한 대한민국을 있기까지 조국을 위해 피 흘려 지켜주신 수많은 순국 선열들을 애도하는 마음, 기리는 마음 오늘 하루쯤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선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간직하면서 오늘의 신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4가지 조간신문 준비했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반쪽. 이 중앙일보가 일면에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몸 바치신 우리 순국 선열 조상들이 봤을 때 이 국회 모습 어떻게 볼까요? 반쪽이란 거죠. 거야가 초유의 단독 개원을 했습니다. 원래 그래도 아무리 여야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새로운 국회를 개원하는 본회의 일정은 여야 합의로 지금까지 지켜졌는데 거야당 의원들만 배석한 채 단독으로 개원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국회의장도 반쪽으로 선출됐습니다. 현충일인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조상들, 선열들이 볼 때의 이 국회 개원 모습, 반쪽짜리 모습 어떻게 보실까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추월.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누가 누굴 추월했을까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작년에 수출이 회복됐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일본을 추월하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이로써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6위권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대학평가가 처음으로 도쿄대를 앞질렀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포기. 조선일보가 오늘 6면에 썼습니다. 허리 나간 군. 작년에만 간부 9,481명이 떠났다. 밤샘 당직 비용이 2만 원. 이럴 거면 차라리 군복 벗고 배달 뛰는 게 낫다. 이런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열악한 근무 현실 못 참겠다라는 거죠. 격오지에서 일한 군인들은 결혼도 힘들다. 제대 후 군인 때보다 3배 더 번다. 이런 인터뷰들이 뼈 때립니다. 초급 간부들이 왜 우리 군을 떠나는지 이 초급 간부들에게 그저 충성심만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답변. 서울경제 이면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경제성 높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러 왔다.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이 방한을 했습니다. 새 자료들로 매장 가능성을 분석하겠다. 내일 석유공사와 기자간담회도 예고했습니다. 액트지오사의 이 기대감, 과연 포항 앞바다에 묻혀있다는 엄청난 양의 기름과 가스, 성공적으로 채굴되면 좋겠다라는 국민적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방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안영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 김유정 의원, 그리고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입니다.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 조치가 먼저 나온 게 아쉽다라는 정치권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반박인데 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간 게 등 떠밀려 간 것이다라고 해명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논란이냐면 등 떠밀려 간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죠. 첫 번째 논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김정숙 여사는 그 타지마할에 등 떠밀려 갔을까? 아니면 떠밀어 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문 전 대통령의 반박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박부터 함께 보시죠. 기내식이 가장 뜨겁잖아요. 일단 기내식 관련된 반박. 제공되는 음식 외에 더 고급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초호화 기내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안 먹었다라는 반박. 그런데 왜 기내식비가 6,300여만 원일까? 자, 이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은 그 대한항공에게 물어봐라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치졸한 시비라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이 반박을 했지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내식 6천만 원 저 계약을 한 건 당시 문재인 정부였고 저걸 결제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도종환 장관 등이었는데 계약하고 결제한 사람들이 모른다. 대한항공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는 셈이어서 선뜻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 전 대통령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타지마할의 진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식도락 여행을 해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액의 식비는 문체부가 집행했고 기내식은 항공사가 제공하는 것을 먹었을 뿐이라며 식도락 여행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외유를 나간 것은 김 여사인데 그 여행을 둘러싼 책임과 의무는 모두 부처와 항공사에 있다는 경강부회의 해명입니다. 좀스럽고 민망한 해명입니다. 그걸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라는 문 전 대통령의 해명인 셈입니다. 준 대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비싼지는 대한항공에게 물어봐라 라는 얘기인데 그러자 여당에서는 아니 그 대한항공과 협상하고 결제한 사람이 문정부 아니냐라는 비판을 지금 한 셈입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KBS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문 전 대통령 반박대로라면 아니 우리 청와대도 주는 대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지 모른다. 대한항공에 물어봐라 라는 건 대한항공이 청와대를 덤태기 씌웠다. 뭐 이런 말인가요? 뭐 사기당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그러면 협상하지 말고 결제하지 말고 계약하지 말고 대금 지급하지 말았어야죠. 그럼요. 그게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죠. 그건. 덤태기를 씌웠다는 건데. 씌웠다면은. 그런데 일단 저도 6,300만 원을 수행원들 그것도 기내식으로 전체 식사비도 아니고 기내식으로 먹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뭐 나누니까 뭐 30몇만 원씩 된다면서요. 아니 거의 한 40만 원, 40만 원, 44만 원이 된다면은 한 끼에 44만 원이면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도 아마 그렇게 안 돼. 제가 가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본인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본인이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임기를 마치고 물러서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나는 잊혀지고 싶다. 그런데 이런 주요 사안 때마다 껌껌이 나와서 저렇게 의견을 내고 반박을 하다 보니까 잊혀지질 않는 겁니다. 예. 사회적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사건 자체는 좀 창피한 일이에요. 인도 측에서 보면 그건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국가적 망신입니다. 그런데 국가적 망신을 유례시킨, 야기시킨 또 장본인들은 누굽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 전 대통령 회고록이다. 그럼요. 그래서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반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떠밀려 갔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에서의 사진 등등을 보면은 떠밀려 갔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 부분, 특히 이제 6,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항공이나 예.
문체부에서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6년밖에 안 된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가 있을 것이고 왜 이렇게 했는지 아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항공 측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바가지를 씌운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공무원이 알고도 묵인해 준 것인지 모르고 했다면 그건 직무유기고요. 이 문제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대통령께서는 왜 밥 먹은 것 같고 그러냐 치졸하고 한심하고 민망하다 이랬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액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 몇백만 원을 썼다는 것은 액수에 분명히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네. 특히 기내식 본인 말 맞다나 기내식이라는 게 뭐 선택이 빵밖에 없고 주는 대로 먹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치졸한 차원에 따라서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에서 민간 기업과 대한민국 정부의 사이의 문제이고 국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국기와 관련된 문제. 이건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사해야 된다. 국기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흥미로운 표현. 대한항공에게 물어봐라. 우린 주는 대로 먹었다. 문 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뭐 비행기 기내식에서 호화롭거나 특별한 걸 먹지는 않았다라는 해명으로 이해가 됩니다. 뭐 랍스터나 뭐 이런 거 뭐 와인이나 샴페인 이런 게 아니라 주는 대로 먹었다. 그런데 주는 대로 먹었다는데 6,300만 원? 그렇다면 김광삼 변호사님. 그렇다면 대한항공이 청와대를 상대로 과도한 식비 대금을 청구했고 그거를 그냥 결제해서 도정환 장관 등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항공에게 지급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무언가 특별한 값이 저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 해명을 했는데 의문은 풀리지 않는 상황. 이럴 때는 또 검찰 출신이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주는 대로 먹었다고 하면 예. 주는 대로 뭘 먹었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보통 몇만 원짜리 뭐 좀 비싸면 한 3, 4만 원짜리 기내식을 제공하고 대한항공에서 1인당 44만 원 정도를 가져갔다고 한다면 예. 대한항공이 엄청나게 폭리를 취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대한항공이 전용기 계약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소위 저런 바가지와 덤탱이를 씌운다? 아마 계약할 때요 기내식을 뭘 제공하겠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예산에 반영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저 말은 맞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기내식 가지고 하는 건 치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요. 지금 인도 가는 그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기내식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치졸한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본질은 기내식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셀프 여행을 간 것이냐, 셀프 초청받아서 아니면 정말로 단도 외교하러 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증거랄지 자료를 보면 이건 뭐 거의 뭐 이미 없던 일정 막 며칠 전에 끼워 넣어가지고 비행기 바꾸고요. 대통령 영부인 가면서 일정 바뀌고 그다음에 타지말며 가는 것 자체도 뭐 굉장히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기내식 본질이 아니지만 이게 셀프 여행식으로 갔다고 한다면 그건 기내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제공된 음식 외에는 뭐 먹지 않는다. 아니 제공된 음식 일반적인 기내식 따지면 1인당 44만 원이 가능합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고 예. 또 하나 계속적으로 민주당일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윤 대통령이 외국 갈 때 그거 비교해보라 이 얘기 하잖아요. 윤 대통령이 외국 가는 것은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상회담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하고 영부인이 뭐 지금 우리는 사적으로 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적으로 간 비용을 비교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적으로 간 여행을 전제로 한다면 이 음식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자꾸 이것은 물타기고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면 가기 싫은데 떠밀려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초호화 여행 가도요. 집 떠나면 고생이거든요. 그럼 마치 가기 싫은데 막 밀어내서 가서 어쩔 수 없이 공군 2호기 또 대통령 휴장 달고 가고 거기에서 빨리 한국 오고 싶은데 500km 오기로 한 날 전날 500km나 떨어지는데 가세요. 타지말면 좀 가서 구경하셔야지. 인도 뭐 체면도 세워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 타고 500km 떨어져서 타지말면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셀프로 갔느냐 안 거냐 이게 이제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본질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죠. 문 전 대통령과 현 민주당 지도부 간에
해명과 반박이 엇박자가 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비싼 거 안 먹었다. 대한항공에게 물어봐라. 라고 반박했는데 장경태 최고위원은 비싼 거 먹었다 해도 그게 부패는 아니다. 라고 또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비싼 걸 먹었다는 겁니까? 안 드셨다는 겁니까? 들어보시죠. 특별히 당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대응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워낙 좀 황당한 일이라 만약 그게 전적으로 사실을 하더라도 비싼 밥을 먹은 게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해당 그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는 아마 추계 혹은 뭐 추측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뭐 당 차원에서 궁서체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누구처럼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저희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비싼 밥 먹은 게 부패는 아니다라는 주장. 김종현 의원님, 네. 문 전 대통령은 비싼 거 안 먹었다. 장경태 최고는 비싼 거 먹은 것 같다. 하지만 부패는 아니다. 좀 방점이 다른데. 부패식으로 나왔을까요? 아, 부패가 그 부패입니까? 아, 그 부패가 그 부패일 수 있다. 부패, 비패. 저는 죄송합니다. 그 최근에 모디 총리가 3연임에 성공을 예. 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SNS에 축하 메시지도 남기고 한국과 인도의 어떤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위해서 애쓰겠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좋은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타지말과 관련된 이 논란이 조금 부끄러워요. 예, 뭐 어떤 이유로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라는 점에서 조금 안타깝고 모든 국민들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기내식 6,300여만 원은 누가 들어도 많죠. 야, 전용기의 기내식은 어떤 게 나오 금가루를 뿌렸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24K. 엄청 많다. 비용이 그렇게까지 나올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함께 갔던 당사자들, 고민정 의원까지도 나도 알고 싶다라고 하니까 예. 그 계산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뭐 도종환 장관도 답을 못하고 있고 문체부에 사실은 집권당에서 윤상현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문체부에서 답을 못하는지도 그것도 궁금하고요.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이제는 믿을 곳은 유인촌 장관밖에 없는 거예요. 유인촌 장관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보통 기내식이 얼마인데 그때는 얼마가 쓰였던 거고 왜 6,300여만 원이면은 그 안에는 기내식뿐만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통상 어떻게 기내식 가격이 책정이 되는지 좀 밝힐 필요는 있겠다. 네. 외교부에서도 할 얘기가 있으면 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등 떠밀려 갔다 이런 뭐 문 전 대통령의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홍준표식 표현이라고 하면은 상남자입니까? 이것도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해봤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해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바뀌고 이거는 그때 했던 얘기랑 조금씩 다르네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국민이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신뢰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양쪽에서 막 다 조금씩 나와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뭐 초청장 없지 않느냐 이런 초청장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쪽의 입장들이 다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야지만 국민이 뭔가 그랬구나라고 수긍을 할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해명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 예. 이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뭐 어떻게 쌍특검 갑니까 이걸로? 양쪽 다 그럼 특검 해보자 이렇게 받으면 받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당론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특검 발의안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정리가 안 된 이야기를 이렇게 불쑥불쑥 하나씩 던져놓고 집권 여당에서도 받아내지 못하는 자료에 대해서 뭔가 분명하게 자료를 제시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청와대도 왜 저렇게 비싼 식대비가 나온지 모르겠다. 문 전 대통령도 모르겠다. 대한항공이 물어봐라. 결제한 도종환 장관도 모른다라고 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공개하라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권에서 조금 전 견광부회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전용기 타고 당시에 갔었던 고민정 의원도 오히려 여권에게 이 책임의 공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왜 6,300만 원이 나왔는지 자료 검토하고 문제를 제기하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배현진 의원은 기내식 비용으로만 6천만 원 넘게 소요됐다며 내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세부 내역이 동반돼야 합니다. 기내식비라는 항목에 여타 다른 비용이 들어가 있진 않은지
매번 어느 정도 수준의 수의 계약이 있었는지 등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소양입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기내식으로 통상 얼마를 썼는지 비교해주면 이런 논란이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성춘 부의장님, 정치권에선 자기들이 쓰고 왜 남한테 공개를 하라고 하냐라는 반박도 있거든요.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 대변인, 부대변인 했기 때문에 공군 1호기를 타고 대통령 전용기 타고 순방도 많이 갔잖아요. 고민정 의원이 알 거 아닙니까? 기내식이 2호기와 1호기가 달랐는지, 그때 뭐 드셨는지 고민정 의원도 먹었을 테니까 다 알 텐데 그런 건 밝히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가 배현진 의원이 저 비용이 왜 저렇게 비싼 건지를 조사해라 라고 공을 미루었는데 지켜보는 가운데서는 좀 답답하고요. 그게 지금 문체부의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배현진 의원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배현진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 주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솔직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아닙니까? 여당이면은 이게 정말 뭐 극비 자료가 아닌 이상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자료고 그러면 민주당과 당시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은 자료가 없거나 아니면 자료가 없더라도 왜 저게 6,300만 원인지 왜 그때 문정부에서 저렇게 계약을 했는지를 아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문정희 정부에서. 뭐 아마 이걸 디테일하게 건건별로 뭐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우리나라의 이 전 세계 운영 자체는 그 물론 갈 때마다 수익을 다시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한항공과 갈 때마다 전용기를 쓰고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비행기도 임차해서 쓰고 뭐 식비와 관련된 것도 다 아마 전체적인 계약이 있고 할 때마다 세부적인 조율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하게 뭐 김정숙 여사의 이번 순방 그 당시에 순방에 있어서 특별하게 뭐 다른 식사를 요구했다던가 예. 뭐 비건이다 뭐 아니면 특별히 뭐 드시고 싶은 게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비용이 확 늘어났다면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죠. 아니 그러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대통령 전용기 식대비는 다 저렇게 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성 부의장님 예, 저의 개인적 생각인데 근데 왜냐면은 만약에 그 특별하게 김정숙 여사의 인도 저 방문 때만 이게 튀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 지적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답답한 건 그거를 집권 더 오래 하셨던 문재인 정부의 의원들 출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한마디 하시면 되잖아요. 원래 저건 저렇게 비쌌다. 고민정 의원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임기 반도 안 된 윤석열 정부에게 공개하고 자료 조사해봐라라고 책임을 떠미는 게 맞습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뭐 공을 떠민다, 책임을 네네. 떠민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항공과 계약을 할 때 방만하게 계약을 해서 너무 비싸게 계약을 해서 뭐 속된 말로 바가지를 쓰면서도 잘 못 알아채서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들어서도 보니까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부당한 계약으로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있더라.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그 금액을 현실화시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전용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의 이 여행 그 순방은 식도락 여행이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다. 이 자료 정도는 확보를 하고 비판하라는 것이죠. 저는 그 식비 자료도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뭐 아까 대변인도 원내대변인도 뭐 식도락 여행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뭐 식비가 많이 들긴 했지만 어쨌거나 김정숙 여사가 가서 모디 총리를 단독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모디 총리 만나서 단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신남방 정책과 모디 총리가 추진하는 신동방 정책이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런 좋은 메시지도 냈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모디 총리 산 연임해서 이제 취임하시는 모디 총리가 봤을 때 나를 만나고 갔는데 식도락 여행을 하고 왔다고 비판하네?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모디 총리에 대한 외교적 결례이고 그런 단어를 쓰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려면 저는 전용기를 왜 탔냐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이 갔을 때는 전용기가 아닌 민간 항공을 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저는 그거는 따져볼 부분이 있는데 네. 전용기를 타고 뭐 초호화 식사까지 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아마도 밝혀지지 예. 않는다면 식비 문제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과도한 비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용기를 왜 탔냐라는 비판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식비가 툭 튀어나온 건데 자 안용환 의원님 모든 대통령 전용기 식비가 저렇게 비쌀 것이다 라고도 문재인 당시 관계자들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답답합니다. 기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자, 왜 그때 김정숙 여사가 탔던 저 전용기 식비가 저렇게 4인 가족의 5년 식대비에 버금가는 식비를 썼느냐와 관련해서 속 시원하게 답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일단은 도종환 전 장관이 입을 열어야 됩니다. 결제했잖아요. 결제를 했고 왜 가게 됐는 건지, 본인이 왜 본래는 초청장이 왔는데 뭐 김정숙 여사가 왜 중간에 끼어들었는지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분명히 서류에 남아있던 본인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네네. 그럼 그 당시 또 외교부 관계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도종환 장관이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게 있었고 이렇게 했다. 뭐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여사가 가는 게 또 외교적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권유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입을 열고 특히 이 부분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떳떳하게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그 자료를 파악한 다음에 뭔가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체부도 문제인데 문체부도 지금 빨리 이 자료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부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부 내역을 이러는데 평소에는 뭐 1,000만 원인데 이때는 이상하게도 6천만 원을 책정을 했다. 우리는 뭐 용산 아니 청와대에서 요구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든지 예. 아니면은 본래는 뭐 항상 6천만 원이었다. 아니면 또는 뭐 대한항공 측에서 이번 비행이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한 요리가 나오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지 담당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6년 뭐 5년 반밖에 안 된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체부에서 빨리 이야기가 나와서 이 논란을 잠 재우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장난을 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특히 무슨 뭐 이건 뭐 비싼 게 무슨 부정부패와 관련된 게 있나 이런 식의 비싼 게 먹는 게 뭐 부패와 관련돼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장경태 이야기고요. 예. 그리고 특히 무슨 뭐 식도락 여행도 저는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하루빨리 의혹을 풀어주는 것. 예. 만약에 하루빨리 안 된다면 이거야말로 국정조사의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국가 예산이 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행정부 단위에서는 도저히 밝힐 수가 없다 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라고 국회를 만든 겁니다. 국회도 빨리 정상화돼야 되는 거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박 두 번째는 등 떠밀려 갔다라고 기술한 대목입니다. 함께 보시죠.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어느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서 수행하고 싶겠는가? 갸우뚱.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등 떠밀듯이 가게 한 것이다. 김주영 의원께서는 앞서서 이 표현을 뭐 상남자 또 나왔다. 홍준표 시장에 이어서 이렇게 논평하셔서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 세상에 어느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서 수행하고 싶겠는가? 글쎄 뭐 자립적인 아내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대통령님.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등 떠밀듯 가게 한 것이다. 등 떠밀듯 간 김정숙 여사라는 해명인데 사실 정치권에선 이 순방 말고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갔던 해외 순방에서 몇몇 장면들이 논란이 됐었다라며 회자됐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보시죠.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먼저 이렇게 가시는 모습도 논란과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대통령이냐라는 논란도 당시에 일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등 떠밀려 간 것이다라는 것과 뭐 이런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전용기를 탈 때도 먼저 가고 대통령이 뒤에 따라가는 모습 등이 등 떠밀려 간 것이다 아니다를 규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아내가 남편 없이 저 순방길에 가겠느냐라고 했던 설명과는 다소 어색한 과거의 모습들이 많이 회자가 됐었다는 것. 이렇게 먼저 트랩 위에 올라가서 손을 흔드는 장면 등을 봤을 때 가기 싫어서 억지로 등 떠밀려 간 분의 모습으로는 과연 보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이런 몇몇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 떠밀려 간 것이다라는 해명도 다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 장면이 굉장히 많이 회자됐고 대통령 재임 때도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대통령이냐? 저를 보면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 아닙니까?
그 대통령 뒤를 따라가는 입장이고 저거 말고도 또 여러 장면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어디 해외 순방 갔는데 음료수였던 거 아이스크림이었던 걸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주는데 김정수가 먼저 다 가져가서 받아서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등 떠밀려서 갔다 표현은 맞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나중에 어떻게 보면 끼어든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부인이 남편의 수행 없이 갈 부인이 누가 있는가 그런 얘기는 그건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행 다니고요. 더군다나 뭐 수행단 있고 저렇게 비행기까지 내주는데 그거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남편 없으니까 남편 없이는 외국 절대 못 간다. 뭐 해외 못 간다. 나는 여행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분들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저 부분을 지금 이번에 인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입하는 것은 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나이브하다, 너무 순진무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오히려 더 지금 화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등 때문에 갔다는 건 뭐 그렇다 치고요. 자꾸 그 기내식과 관련해서 뭐 윤 대통령 뭐 공개하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해외 외교 가는 것은 이것은 국가 안보 사항입니다. 그래서 뭘 먹었고 뭘 어떻게 했는지 이건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거 알고 자꾸 비교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발표할 수 없고 공개할 수 없는 거 가지고 계속 비교하자고 공개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고 또 하나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인도하고 관계가 악화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도하고 관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호적 관계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외무부 장관이 인도 외무부 장관이 만났을 때 우리는 장관 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영부인이 오신다니 깜짝 놀랐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디 총리가 이제 사면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디 총리는 그때 안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온 것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뭐 그때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자꾸 문제 삼으면 지금 모디 총리가 뭐 사면이 해갖고 인도에 있어서 엄청나게 추앙받고 권력자인데 우리 우호적 관계를 해친다? 이 논리는 맞지 않죠. 그것은 인도와 우호적 관계를 위해서 영분이 만약에 전에 인도 관련 그릇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는 덮어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맞지 않아요. 장경태 의원 이게 부패나 부조리 아니다고 하잖아요. 이거 정말로 셀프로 갔다고 한다면 전형적인 부패예요. 근데 외교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할 때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더 부패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또 얘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나서고 그다음에 이제 고민정 의원이랄지 또 일부 윤건영 의원들이 약간의 그 서류랄지 증거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더 커지는 눈덩이처럼 네. 커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김유정 의원이 앞서 그 논란이 됐던 장면들, 대통령보다 먼저 걷고 더 이제 뭐 신나 보이는 듯한 모습들이 등 떠밀려 갔다 아니다를 설명할 수 있는 장면들은 사실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앞서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결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어떤 아내가 남편 없이 가는 걸 즐겨 하겠냐라고 얘기했지만 세상에 많은 아내들은 훨훨 날아가고 싶을 거예요. 날아가고 싶다. 세상에 많은 아내들은 훨훨 네. 날아가고 싶다. 네, 가사와 또 뭐 그 워킹맘들도 많잖아요. 네. 그냥 훨훨 날아서 혼자 좀 조용히 며칠 지내고 싶다 이런 아내들이 굉장히 세상에 많다는 거를 아마 대통령이 잘 모르셨던 게 아닌가 예.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은 김정숙 여사 아내의 마음을 잘 모르셨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렇게 믿고 싶으셨던 예. 거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논란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밝힐 수 있는 것들은 그러게요. 문체부가 좀 밝혀주시고 아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밝혀라라고 야당에서 얘기하니까 국가안보와 관련된 거라고 하셨는데 100번 양보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거면 기내식이 보통 얼마짜리다라는 정도는 국가안보와 관련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통상 얼마 정도가 제공이 됩니다. 우리가 민항기의 1등석에서는 10만 원, 뭐 많게는 15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내식이 통상 역대 어떻게 제공이 되어 왔고 이 정도 수준에서 책정이 됩니다라는 거 정도는 충분히 저는 밝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논란, 이거 예. 너무나 소모적인 논쟁인 것 같은데
누가 누굴 뭐를 덮기 위한 거다. 또 이걸 물타기다. 이런 얘기들도 다 민생과 관련 없는 이야기니까 빨리 밝혀줄 걸 밝혀주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건 당시 관계자들의 설명과 드러나는 자료들이 배치되는 점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논란이 됐던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서 거듭 고민정 의원이 인도 현장에 갔을 때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 귀국하는 날 인도 측에서 요청을 했었다라는 등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자료를 보면 사전에 이 김정수 여사가 인도에 가기로 결정됐던 순간부터 타지마할의 행위 사전에 누가 요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다 세팅이 돼 있었다라는 정황들도 보이고요. 일단 고민정 의원 등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모두가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물타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인도라는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타지마할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원래는 없었는데 왜 갔냐. 놀러 간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인도 현장에 갔을 때 인도 측에 간곡한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지마할 일정이 왜 이렇게 이 일정의 대표가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특별한 비용이 지출되는 일정이 아닙니다. 3박 4일 일정을 다 소화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인도 측에서 요청을 했어요. 귀국길에 잠시 들렸던 겁니다. 자, 인도 측의 뭐 요청, 현지의 요청, 귀국길의 요청. 그런데 인도 외무성에 이 타지마할 일정이 사전에 공지돼 있었다라는 내용도 지금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영부인의 인도 방문 공지 개시일이 2018년 11월 3일 김정숙 여사의 입국 전날. 상세 일정 2018년 11월 7일 오전 10시 30분 타지마할 도착과 방문 Arrive and Visit Taj Mahal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실제 인도 외무성 홈페이지입니다. 성춘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양측이 서로 뭔가 이런 논란을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스피커를 좀 단일화시켜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재인 정부 때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것인지를 좀 결정을 하고 단일된 창구로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사안도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저 원래 통상적으로 그 고민정 의원이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부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 대통령 내외가 순방을 갈 때는 부대변인이 영부인의 수행을 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 인도를 갔을 때는 도종환 장관이 그 당시에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또 얘기한 거는 황희 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당사자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디서 물론 두 분 다 뭐 그 본인의 그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뭔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하신 걸로는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엇박자가 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국민의힘이 좀 더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거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이번 이 순방 2018년 11월에 김정숙 여사가 갔던 순방의 식비에 관련된 걸 자료를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아니면 앞으로 2년 동안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련 식비 요청을 야당에서 했을 때 문체부 입장이 매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공개를 할 수 없다면 저는 왜 의원들입니까? 선출직으로 당선된 각각의 헌법기관이라면 여야의 의원이 합석한 동석한 그 자리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그걸 보고 이 자료를 보니 이게 특출나게 비쌌더라 아니다 통상적인 비용과 비슷했다더라 이 정도는 공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를 통해서 좀 이거 빨리 논란을 해결을 해야 여야 모두 이거에 대해서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방점을 다르게 찍고 서로 지금 변명하는 부분과 또 뭐 공격하는 부분이 좀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빨리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셔야
국민들이 정말 원하시는 민생 이슈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도 지금 현충일에 이 가장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돌직구쇼에서도 이 논란을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빨리 이걸 해결해야 예. 국민들께서 다른 이야기를 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야가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들어가서 보든 비공개로 들어가서 입회하에 보든 그 문제 이 방법론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한항공은 죄송합니다.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논란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숙 여사가 타고 간 대통령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이 달려 있어서 논란이었죠. 그런데 김 여사가 그 전용기를 타러 공항에 갈 때 탄 대통령 전용 헬기에도 대통령 휘장이 달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황제 의전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이 대목인데 2018년 11월 4일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출국하기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를 탔는데 그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이 달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용기를 타기 위해 공항까지 이동한 헬기에도 대통령 휘장이 달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표장에 관한 건에 대한 규정을 보면 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 자동차, 기차, 함선 등에만 사용된다. 즉,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는데 헬기에도 대통령 휘장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렇게 그간 해명했었습니다. 인도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표단의 성격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휘장을 떼지 않았다. 그런데 저 헬기는 인도 국민들이 못 보는 헬기. 왜냐하면 국내에서 공항 갈 때만 타는 헬기. 자, 그러자 여권에선 공항으로 이동하는 헬기는 인도 국민이 보지도 못하는데 대통령 휘장을 탄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분을 내기 위한 황제 의전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그 공항행 헬기에도 휘장을 달았다가 지금 논란이에요? 물론 뭐 우리 계속 이야기되지만 이 논란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예. 민생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은 여기는 모두가 그 마음이에요. 이거 네, 좀 네,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서로 말장난까지 하면서요.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갈 때 공군 우리 대통령 휘장을 단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분명히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기는 그때그때 이제 그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내부를요. 그 수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저는 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 저는 그럴 수 있다. 네, 저 헬기는 대통령 전용 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마크는 거의 고정시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그런데 그렇다 해서 저 헬기를 놔두고 민간 헬기를 새로 임대해가지고 대통령 청와대에서 성남공항으로 가는 것도 아마 우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 헬기를 타고 이동했을 거고.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헬기에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 일회용으로 떼고 다시 붙인다? 전 그것도 합리적이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것까지 문제 삼는 건 전 그렇다 치고요. 그러나 어찌 됐든 대한항공 항공기에 대통령이 타지도 않음에 불구하고 전세기면은 그때 앞서 말씀드린 것은 다시 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걸 달고 갔다는 것은 그건 과도했다. 대표단 성격 보여주기 위해 떼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표단 성격이 대통령의 강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가지 않는 비행기에 그걸 달았다는 것은 그 속이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그 대표단 성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 해명도 매우 무적절한 해명이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논란들이 좀 부끄러운 논란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납득할 만한 해명과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이 핸드백을 건넨 최 목사 측이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했었다라는 문자 대화 일부도 공개를 한 상황인데 함께 보시죠. 최재영, 2022년 9월 7일 마음에 드실지 모르지만 핸드백 하나 장만했다. 이틀 뒤 김 여사 반응 없자 반응 없으면 난처하다. 경계 인물 된 것 같아 서글프다. 이런 대화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2022년 9월 12일 여사님께서 시간 내 보시겠다고 한다. 언제쯤 방문 예정이신가? 라고 김건희 여사를 보좌했던 유모 비서가 9월 12일에 답장을 했던 문건도 이 대화 메신저 내용도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쪽에서 최 씨 등에게 답례 성격으로 선물을 보냈다.
이런 사진도 뭐 공개가 된 것 같고 김종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추석 직후였어요. 예. 9월 13일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명절 선물도 준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 시계 남성용으로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 전후 맥락을 봤을 때는 주거 침입 아니잖아요. 주거 침입한 사람한테 선물까지 얹어서 보냅니까? 일정을 조율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정도 조율하고 언제 만나기로 하고 이런 그 주고받는 메신저가 있었고. 주거 침입이 아니라 예약 방문으로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주거 침입죄가 걸려 있어요. 최재형 목사한테는. 게다가 스토킹 처벌법도 하나 얹었죠. 그래서 이렇게 오고 가고 대화 속에서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종류의 주거 침입이 가능하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스토킹 피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를 왜 한 번도 부르지 않는가? 라는 문제 제기도 너무나 당연히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도 이게 이제 고발되고 한참 지났는데 이걸 놓고도 왜 정작 당사자를 한 번도 부르지 않는가? 그리고 그때 이 최 목사가 방문하고 이런 과정에 그 코바나 컨텐츠 직원, 뭐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 직원으로 돼 있다고 하죠. 그 2명의 목격자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청탁과 관련된 이야기 나왔을 때도 대통령실에 뭐 조모 과장한테 전화를 받은 바도 있고 뭐 보훈처 직원 얘기도 있고 이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다 샅샅이 조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최 목사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크로비스타 그 사저에서 이사 갈 때 책 버리고 갔는데 그 책 주운 변호사 또 참고인 조사를 했어요. 그런 마당인데도 왜 여사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가 가타부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연 검찰이 이런 부분들을 수사에 의지가 있는 것이냐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이제 종합특검법도 발의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검찰의 의지가 총장이 아무리 검찰총장이 막 결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련의 상황 때문이죠. 성춘 부의장님, 앞서 저 최 씨가 또 공개한 카톡 대화 내용도 논란인데 2022년 6월 이 샤넬 쇼핑백 사진을 보낸 달이죠. 같은 달. 취임 선물을 마련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은밀하게 전달해드리고 싶다. 자, 김 여사 쪽이 언제 사무실 한번 오시죠라며 초청을 했다. 이런 대화 내용도 지금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최 씨가 청탁이나 그런 거 아니고 요란하게 떠벌리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본인이 막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했던 대화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 불거졌을 때 사람들이 국민의힘 특히 보수 진영에서 함정 몰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함정 몰카인 것이 뭐 몰카를 들고 간 건 사실 팩트이지만 지금 이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이 사건이 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처음 터졌을 때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뭐 법적 문제, 뭐 공직자의 뭐 뇌물수수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대통령의 영부인 당선된 당선자의 이 그 부인이 이런 요청이 왔을 때 저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맞아?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품백 그 사진을 보냈을 때의 반응도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저렇게 대응하는 게 맞아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게 법적으로 따지는 것 뭐 아무 죄 없다.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 이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게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그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의 아내로서 이 적절한 처신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뭔가 이 카톡뿐만 아니라 더 있는 것 아니야?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명품백 수수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 소환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환 조사를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뭔가 그 증거들이 드러났다면은 검찰에서도 이거는 더 이상 뭐 이걸 쉬쉬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이제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이 임기 안에 어떻게 이걸 수사하고 진행을 지휘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씨는 명품백 말고도 명품 화장품 180만 원 상당을 준 바 있다라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이 포토라인에 김건희 여사가 쓰느냐 소환하느냐라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심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광삼 변호사님. 이 포토라인에 세우냐, 소환하냐, 뭐 여러 가지
관심 사항이에요. 정치권에서나 법조계에서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검찰의 고민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서면 조사랄지 이제 방문 조사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그건 엄청 특혜고 저 사안을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환 조사하는 건 맞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최재형 목사랄지 서울의 소리 100대표를 조사한 내용들이 이제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명품백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들이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청탁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앵커께서 얘기했지만 뭐 180만 원 상당 명품 화장품 이런 예. 것들이 있어요. 단지 이것으로 끝나느냐 또 아니면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 있어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저런 행동들이 사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경계하냐 어째 나는 뭐 청탁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청탁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멀리하고 그다음에 연락을 끊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 방향을 보면 그냥 대충 봐주기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대통령실과도 소환에 있어서 공개 소환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이걸 수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좀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대통령 영부인이 공개로 포토라인에 섰을 때 이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 사실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꼭 공개 소환해야 한다, 비공개 소환한다. 어느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조사를 하고 또 특검을 가지고 계속 야당이 문제를 삼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이 좀 더 공정한 입장에서 어떤 대통령의 영부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원석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애외 없이 어떠한 특혜 없이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반드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이 유튜버 등에 의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에 대한 신상이 폭로됐어요. 자, 또 다른 유튜버가 호의호식 잘 살고 있네. 결혼도 잘하고 아기도 낳고 화목한 가정 보기 좋다. 명품을 휘감고 잘 살고 있다. 등등의 수식어를 사용하며 근무지와 가족사진, 거주지 등을 공개했습니다. 세 번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인 상황이고요. 이뿐 아니라 44명 가해자의 신상 공개도 예고됐습니다. 자, 44명 가해자 정보 모두 확보한 상태다.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유튜버는 예고했고요. 44명의 가해자는 개모임처럼 정기적으로 모임도 가지고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닌다라고도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소통을 했다.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해당 유튜버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은요, 폭로를 동의한 적 없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지난 3일 피해자 측 영상 삭제 요청 44명 모두 공개에 동의한 바 없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 업로드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 라고 피해자 측은 또 다른 입장을 내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원 의원님, KBS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당시 피해 여중생과 지금 이제 성인이 됐겠죠. 그 가족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있으실 수 없는 상처일 것 같은데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그러자 한 유튜버가 등장을 해서 가해자 2명을 신상을 공개했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그 가해자가 일했던 식당도 문을 닫고 철거까지 된 그런 상황에서 44명의 가해자들을 추가 폭로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에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 자기들끼리 개모임하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뭐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뭐 개모임 한 것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좀 깊숙한 문제가 관련돼 있습니다. 사적 제재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대 근대 형사법의 전제는 복수를 국가가 독점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복수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개인의 복수를 허락한다면은 균형이 맞지 않는 복수가 있는 거죠. 너는 뺨을 한 대 맞았다고 해놓고 맞았어요. 그럼 복수한다면서 2대 3대 때리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범죄자가 나 복수를 핑계로 가지고 무슨 범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적 제재를 현대 형사사법에서는 제재를 금지를 하고 국가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일종의 사적 제재가 돼버린 거거든요. 물론 사적 제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 국가의 제재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간극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법이 현실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 체제 하에서 사적 제재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적 제재가 가능할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해자들이 그 당시에 법 체계 하에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라든지. 그런데 그들이 처벌을 못한 건 저도 잘못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그것을 뭐 속된 말로 해서 자랑하듯이 떠벌리고 달린다? 정말 잘못된 것이죠. 또 개중에 만약에 반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평범한 삶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또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에 대한 사적 제재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사적 제재를 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통쾌합니다. 많은 드라마, 영화의 주제가 사적 제재에 관한 겁니다. 개인의 복수에 관한 겁니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뭐 어머니가 딸이 뭐 어떻게 당하니까 그냥 총 들고 나서는 이런 영화 많지 않습니까? 되게 사적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제재를 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선생님을 때리고 욕설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서 교사를 또 폭행한 것 같아서 논란입니다. 자, 교감 선생님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자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이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며 교감 선생님의 뺨을 6대 때린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A군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서 교사를 또 폭행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자, A군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서 항의하며 교사의 팔뚝을 폭행했다. 담임 교사는 폭행 혐의로 학부모를 신고한 상황입니다. 당시 교감 선생님 인터뷰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학생은 하루에 2회 내지 3회 정도 무단 이탈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집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왜 왔냐고 엄마가 물어볼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교감 선생님이 때렸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그냥 가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제 그 말씀을 진짜 믿으시고 학교 항의 방문을 하시죠. 그것도 아동 학대 이런 거에 항상 조심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얘가 가는 걸 이렇게 몸으로 막는 거지 손으로 제재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 이렇게까지 그 교직 생활을 해야 되나. 김주영 의원님, 네. 야, 진짜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교직 생활을 해야 하나 싶다는 거예요. 애가 때리고 학부모가 와서 설안을 피워도 그 아이들 인권이다라는 미명 아래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응을 못한다.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에 아마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셨을 것 같고요. 또 저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손을 잡거나 이렇게 제지를 하면 또 아동학대가 될 수가 있어요. 교사들이.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리치료나 상담이나 이런 어떤 위기지원 체계를 좀 갖춰야만 교사들에게 일방으로 지금 이 학생들까지를 다 떠안으라고 하는 건 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강제 전학이 아마 가장 가혹한 징계 내지는 그 학생에게는 그런 수위에 해당이 되는데 돌고 돌다가 원래 학교로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들이 그 학생들을 또 다시 이제 너무나 이제 잘 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받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뭐 이런 딜레마에 다 빠져 있어서 이거는 교육부총리 킬러 문항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상황에 정말 체계적인 지원이나 이게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 그 청소년들의 어떤 정신
뭐 치료, 뭐 이런 불안정한 상태, 우울 이런 것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또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이 비단 학교 교사의 책임이냐, 예.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이거를 함께 안고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국립현충원에서 현충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모습을 드러냈고 추념사도 이어지는데요. 저희 현장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오늘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을 지켜내신 모든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조국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모든 분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열들의 희생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기려야 하며 그 정신이 이 땅에서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끊임없이 써내려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6월이 되면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두려움을 용기로 이겨내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내일을 아낌없이 바치신 모든 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곁에 계셨던 소중한 가족,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유가족분들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이 거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을 지켜갈 우리의 역할을 함께 다짐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 국립현충원을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영웅을 기억하고 기리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잠시 후 6월 6일 오전 10시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영웅들을 기억하는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정각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시겠습니다. 모두 좌측 국기계양대에 개양된 국기를 향해 서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신 채로 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맹세문은 6.25 전쟁에 참여하여 화랑 무공훈장을 받으신 국가유공자 성욱기님의 손자이며 3대째 군 복무 중인 성진재 해군 소위가 낭독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맹세문을 낭독해 주신 성진재 해군 소위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현재천 육군 중위, 6.25 참전 유공자 손녀 김주와 공군 중위, 4.19 혁명 공로자 후손 최영환님, 위급한 시민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준 김대환 경위와 정기영 소방경, 그리고 군악부 군악대대,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의 선도로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헌화 분양 및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대통령 내외분께서 주요 내빈들과 함께 현충탑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도 모두 자리에 서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착석한 채로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분양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당 대표, 국가보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보훈단체장, 그리고 군, 경찰, 소방, 해양경찰, 교정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헌화 분양에 함께하시는 보훈단체장은 김영수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장, 강길자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 회장, 유을상 대한민국 상위군경 회장, 이종찬 광복회장, 박운욱 제1학도의용군 동지회장, 손희원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 회장, 김정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회장, 김용덕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 회장, 황규승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 회장, 이화종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 회장, 오경섭 4.19 민주혁명 회장, 정중섭 4.19 혁명 희생자 유족 회장, 박훈 4.19 혁명 공로자 회장, 황일봉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회장, 양재혁 5.18 민주화 운동 유족 회장, 윤남식 5.18 민주화 운동 공로자 회장, 신상태 대한민국 제한군인 회장입니다. 바로 이동하시겠습니다. 함께 참배 드리겠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하여 경례. 바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내려가시겠습니다. 오늘 헌화 분양에는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주는 제복 근무기관을 대표하여 합동 참모의장, 한미연합군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미 8군 사령관, 경찰청 차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 차장, 교정본부장이 함께했습니다. 잠시 멈춰 국회에 대한 근무를 하시겠습니다. 멈춰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국례 바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백마고지 전투에 구사단 소속으로 참전하셨던 이승초 참전 유공자님께서 사냐에 묻혀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에게 전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고치고 또 고치며 작성해 오신 편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전우들을 항상 잊지 않고 그리워해 오신 참전 용사의 편지를 또 한 분의 백마고지 참전 용사이신 박명호 참전 유공자님의 손자 박희준 육군 중사가 낭독하겠습니다. 또한 편지 낭독 중에는 독립유공자 박용만 지사의 후손 첼리스트 박상민님께서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전우들 이거 그동안에 잘 있었나? 어? 아이고. 나는 살았어. 전우들에게 72년 만에 다시 불러본다. 해마다 6월이 되면 눈부신 햇살이 행여나 그대들의 기억을 지울까? 행여나 그대들과의 추억이 잊혀질까 두려워 다시금 불러본다. 그때는 몰랐었지. 우리가 이렇게 긴 세월을 헤어져 있을 줄은. 이름 모를 산, 사람의 발길조차 닿지 않는 그곳에서 그대들은 평안한가? 나 이중사야, 구사단 29연대 이승조. 그곳에서 지금 내 모습이 잘 보이는가? 그때보다 많이 늙어버린 모습에 놀라진 않았는지 내심 걱정스럽네. 나에게 있어 6월과 10월은 특별한 달이라니. 6월만 되면 고이 잠든 그대들을 깨워 기억하고, 10월이 오면 그리운 전우들 생각에 잠을 못 이룬다네. 1952년 10월 6일 간간히 들려오는 포성 소리가 한때는 길을 찢는 듯 했지만 울창한 소나무 솔잎 사이로 솔솔 불어오던 바람에 자네들은 고향을 그리워했었지. 광활한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한 위로를 건네는구나 생각하던 우리는 우리 어머니에게도 그 빛이 닿기를 함께 바라고 바랐었지. 하루가 멀다 하며 정화석동을 뚫고 아들의 공을 비고 계신 늙으신 어머니, 한순간이라도 끌어안고 만져보고 싶다고 함께 이야기했던 그 시절, 훗낮을 기약했던 우리의 다짐으로 가득했던 그날 밤을 잊을 수 없다네. 갑작스레 다가온 포성소리, 열흘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전진했던 그날, 푸르는 능선은 어느새 포탄이 장렬하여 모두 하얗게 변해 백마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 두려움을 모르고 용맹하게 싸워 승리를 이룬 그대들, 그날 백마의 머리를 뒤흔든 만세 소리를 자네들은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의 함성이 닿은 곳마다 죽음의 그늘진 계곡을 넘고 핏빛 가득한 산을 헤쳐 거둔 승리의 기쁨, 고지전상에 휘날리는 태극기, 그대들과 함께 흔들었던 그날의 태극기를 다시 한번 높이 들어보고 싶네. 72년의 세월, 이제는 편히 쉬고 가족 곁으로, 우리 곁으로 제발 돌아오게.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곳은 무른도원? 아니, 백마도원일 테지. 그곳에서 그대들과 밤새도록 끌어안고 이야기하고 싶네. 그리고 그곳에서 다 함께 외쳐보세. 자, 승리의 축배, 국군 구사단 29연대 3대대 통신대 1등 중사 이승초.
귀를 찢는 듯한 포석에 익숙해지고 그리운 가족들을 향한 마음을 전우들과 함께 나누며 두려움마저 극복해낸 우리의 참전 용사들. 승리의 태극기를 들어올리기 위해 용맹하게 적과 맞섰고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더욱 자랑스럽고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 유공자 증서를 수여하시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증서를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서를 받으시는 네 분은 국가유공자 고 김수광님, 국가유공자 고 박수훈님, 국가유공자 고 김중태님, 국가유공자 이종철님입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고 김수광.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6일 대통령 윤석열, 고 김수광님의 아버지 김종인님에게 수여됩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고 박수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4년 6월 6일 대통령 윤석열, 고 박수훈님의 아버지 박경호님에게 수여됩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고 김중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4년 6월 6일 대통령 윤석열, 고 김중태님의 아들 김경음님에게 수여됩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이종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4년 6월 6일 대통령 윤석열, 본인 이종철님에게 수여됩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께서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인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제69회 현충일 추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 오늘은 69번째 현충일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온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 공산 세력의 침략에 장렬히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호국 영령들, 온 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제복 입은 영웅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워주신
유엔군 참전 용사들, 이 모든 영웅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아프리카 48개 수교국과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나라들 가운데는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 여러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상과 대표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에 경탄하며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토대에는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께서 보여주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숭고한 희생은 세대를 바꿔가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던 한진호 해군 원사가 해상 훈련 중 순직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굳건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모든 영웅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입니다.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 유공자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며 임무 중에 부상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습니다.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유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영웅의 자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불과 5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층 더 강해진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도전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민생이 풍요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청년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저와 정부는 위대한 영웅들이 물려주신 이 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과 함께 계속 써내려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지켜낸 모든 영웅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념 공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던 삼형제의 이야기를 통해 호국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함께 기억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의 내레이터로는 6.25 전쟁 당시 첫째 오빠가 북한군으로, 둘째 오빠가 국군으로 참전하는 아픔을 겪으셨던 배우 김영옥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이어서 6.25 전쟁의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젊은 시절을 바친 이후 전우들을 그리워하는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다룬 대한민국 육군 창작 뮤지컬 귀환의 대표곡인 내 소년 시절을 크로스오버 그룹 크레즐과 연합합창단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의 합창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950년 북한의 침공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고 경기도 고향에 살던 전병섭, 전병철, 전병화 삼형제는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빗발치는 포탄, 총성, 그리고 전우들의 비명소리,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순간들. 삼형제는 각자의 전장에서 사투를 벌이면서도 서로를 그리며 또 가족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두려움도 전우를 잃은 슬픔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네, 현충일 기념식 생중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그리고 현충일 기념식 생중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애 돌직구쇼 계정에서 시청할 수 있는 김진애 더 라방 시작됩니다. 오늘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더 라방에서 이어서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